옛날 어느 마을 박대감댁 종인 상근이와 칠복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둘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야, 칠보가 저번에 최대감 댁에서 품팔은 돈이 이제 나왔다. 뭐요? 정말이요? 응, 11냥이니까 5대5로 나누면 되겠다. 근데 말이야, 누가 오요? 응? 뭐라고? 아니, 5대5는 아니지. 11냥인데 어떻게 5대5로 나눠? 으이그, 이 띨박한 자식아, 그냥 반띵하자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5대5로 하면 딱이지. 아니지. 5대5로 나누면 한 냥이 남잖아. 너가 꿀꺽 하려는 거 아니오? 아니, 뭔 개소리요? 11냥을 절반으로 나눈다니까 5대5로. 그러니까 5대5로 하면 한 냥이 남잖아. 난 절대 그렇게는 못혀. 미치고 환장하겠네. 둘은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마침 모시는 주인마님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아, 왜 이렇게 소란이냐? 아, 그게 말입니다. 저번에 최대감 댁에서 일한 품삯을 받았는데 11냥을 반띵해서 5대5로 나누자니까 칠복이 놈이 안 된다고. 5대5로 나누면 한 냥이 남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지가 한 냥 꿀꺽 하려고 합니다. 주인마님. 이 말을 듣고 있던 주인마님이 둘을 세워다 놓고는 말을 꺼냈는데 그래, 칠보가 내 말이 맞다. 가서 일 보거라. 네, 주인마님. 이에 상근이는 억울했다. 아니, 주인마님, 왜 칠복이 편을 들어주시는지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왜 띨박한 녀석하고 싸우고 있느냐? 띨박한 녀석하고 싸우고 있는 녀석이 더 어리석은 놈이니라. 이놈아, 그래도 그렇지, 정말 억울합니다. 사실 일도 제가 더 많이 했는데. 하니 주인마님이 내 다 안다, 상근아. 억울해하지 말고 오늘 밤 내 방으로 와서 일 좀 하거라. 그럼 11냥을 주마.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처녀 말자가 내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바로 같은 대감댁종으로 살고 있는 떡새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이었다. 말자는 행복했지만 지금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봐서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자매처럼 지냈던 춘자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듣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남자는 말이지 자고로 그게 없으면 남자가 아닌 것이야. 바로 양다리 사이에 솔방울이 2개 있어야 해. 딸랑딸랑 솔방울 말이야. 그리고 중간에 튼튼한 가지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시들시들하면 영 남자고시를 못한다니까. 잘 기억해야 돼. 솔방울 2개의 가지 하나야. 솔방울 2개의 가지 하나. 춘자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들은 말자는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말자는 이른 아침부터 춘자를 찾아가는데 성님, 큰일 났어라. 큰일. 아니 글쎄, 우리 서방님이 남자가 아닌가 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딱 봐도 건장하고 힘 좋은 사내잖아. 성님이 기억하라고 말한 거 있잖소. 솔방울 2개, 가지 하나. 그래, 그랬었지. 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부끄러워 눈을 감으려고 하다가 성님 말이 생각나 일이 끝날 때까지 두 눈 번쩍 뜨고 지켜봤어라. 아, 근데 우리 서방님 다리 사이에 솔방울 2개랑 대추 1개가 있지 뭐시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솔방울 2개에 무한개가 되더니 또 좀 있다가 다시 솔방울 2개에 대추 1개가 돼버렸소. 성님, 우리 서방이 무슨 큰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이에 춘자가 웃으며 걱정 붙들어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원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야. 그나저나 가지가 아니라 무우라니 부럽다 부러워 동생. 이에 말자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시 말하는데 성님, 그게 다가 아니어라. 아, 글씨 나한테다 오줌까지 싸버렸소. 옛날 어느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한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의 아내는 색을 밝혀 남편 몰래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미리 남편인 내시에게 말하기를 남들이 말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될 때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더 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늘었으니 생각건대 혹시 아기를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부인,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내시들은 물건이 잘려 정상적인 잠자리를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헌데 제 생각으로는 대나무를 잘라 대롱을 만들어 당신의 잘라진 물건의 뿌리에 붙여대고 그 대롱을 제 다리 사이에 넣어 잠자리를 하면 아기씨가 대롱을 통해 제 몸속으로 들어와 반드시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시는 아내의 말이 그럴듯하여 매일 밤 아내의 말대로 실천하였다. 여보, 이렇게 접촉하니 실제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아내가 좋아하니 계속해보는 수밖에.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정말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내시 씨는 너무나 좋아서 친구 선비들을 불러 자랑을 했다. 이보게들, 나 같은 내시들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네. 잘만 하면 내시들도 얼마든지 자식을 가질 수가 있다네. 내 아내가 이미 임신을 하였다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친구들은 이 씨가 속은 것이라고 하며 웃었다. 이에 이 씨가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의하면 대나무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씨는 기뻐하면서 다시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다. 이 아이는 나의 성을 따라 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네. 그 말에 친구들이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아, 그 아이는 대나무통으로 임신하였으니 이씨가 아니라 죽씨라고 해야지 왜 이씨라고 하는가? 하면서 놀려대니 이에 이 씨가 노하며 말하길 아니 그러면 자네 아이의 성씨는 자씨인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집안 청소와 밥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분주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 얘야, 얼른 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싫어요. 나 지금 놀아야 돼요. 놀기에 바쁜 어린 아들은 고분고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엄마가 어린 아들을 야단치며 말했다. 얘야, 어른이 말할 때는 싫다고 해선 안 되는 거란다. 그러니 늦기 전에 어서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어머니에게 야단맞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심부름을 갔다 오게 되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가족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방이 하나뿐이어서 모두 함께 잤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그것이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아내도 눈치를 채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어린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남편은 얼른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 끙끙대던 남편이 말했다. 여보 뒤로 좀 돌아봐봐. 자세를 좀 바꿔서 해보자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싫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뒤에서 하는 건 싫어요. 그러지 말고 어서 한번 뒤돌아보래도. 싫어요. 그런데 그때 자는 줄로만 알았던 어린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엄마에게 소리쳤다. 엄마! 어른이 시키는 것을 싫다고 하면 안 되지.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홀로 남은 과부 명자는 하루하루 통곡을 하며 슬퍼했는데 서방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애통해했다. 아이고 서방님, 나도 좀 데려가시구려. 나 좀 빨리 데려가시구려.
당신 없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구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울음이 계속되자 이웃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에 옆집 사내 팔복이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저것은 분명 거짓 울음이 틀림없어. 내가 밝혀내겠소. 그리고 어느 날 밤 구름이 끼고 음침하며 보슬비까지 내리는 밤 팔복이는 명자의 집으로 가는데 그래, 오늘이야 말로 저 여인을 시험할 적당한 때로구나. 팔복이는 명자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절구공이를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외쳤다. 마누라, 이복의 마누라,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해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네. 자네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빨리 가도록 하세. 어서 방에서 나와 나를 따라오시게. 이렇게 몇 번을 소리치자 울고 있던 명자는 놀라 집 밖으로 나와 외치는데 여보 서방님, 물러가시오. 저리 썩 물러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니, 매일 밤마다 자네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소.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러지 마시오. 나 더 살고 싶소. 그래서 어렵게 채소 장사하는 걸 당신도 아시지 않소. 그렇지. 그러니 어렵게 더 장사하지 말고 나랑 같이 저 세상으로 갑시다. 아니 돼요. 나 절대 안 따라갈 거요. 그러면 왜 밤마다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것이오? 하니 명자가 우물쭈물하며 말하길 그건 날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오이랑 가지가 싱싱한지 밤마다 시험하는 것이요. 그날 이후 명자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운 기생 향어리가 그 짓을 심히 즐기고 남자의 그것이 크면 클수록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칠복이와 덕팔이도 그 기생을 한번 품어보려고 노리고 있었다. 이복에 덕팔이 자네 그거 아는가? 향어리 말이야. 남정네를 아주 물고 뜯고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알고 말고. 나도 노리고 있는데 기회가 영 안 오네.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누가 먼저 품어보나 내기나 한번 해볼까? 어떻게 말인가? 만일 그 기생을 만나면 내가 자네를 망아지압이라고 부르겠네.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린가? 바로 자네 아랫도리가 말에 그것과 같이 크다고 말하는 것일세. 그러면 향어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자네에게 흠뻑 빠지지 않겠는가? 옳거니 그가 참으로 좋은 생각이구먼. 그리고 자네는 마찬가지로 나에게 구렁이압이라고 말해주게. 뭐시라? 구렁이압이? 나 역시 구렁이만큼 그것이 크다는 뜻일세. 그러면 그걸 들은 향어리가 환장하지 않겠는가? 이에 덕팔이는 좋아하며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세. 자네 머리는 참 비상하다니깐. 그리고 며칠 후 둘은 저작거리에서 향어리와 마주치게 되는데 오, 저기 향어리가 오네. 어서 준비하시게. 이봐, 덕팔이, 이 망아지압이야. 친구, 왜 나를 망아지압이라고 부르는 건가? 그때 칠복이는 장난이 치고 싶어 말을 꾸며내는데 그거야. 자네가 암컷 말만 보면 환장하고 앵겨드니 말이야. 뭐시라?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에 화가 난 덕팔이도 맞받아치는데 그러는 칠복이 자네는 구렁이만 보면 환장하고 앵기니 구렁이 아비가 아닌가? 이에 향어리가 인상을 쓰며 말하는데 아니 뭐라고. 세상에 뭐 저런 짐승보다 못한 사내들이 다 있어. 그리하여 두 사내는 기생을 품어보지도 못하고 헛된 별명만 얻고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이 든 처녀가 있었다. 하루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고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아직 시집도 못 가고 몸은 자꾸 근질거려 미치겠네. 그렇게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달걀이 잘못하여 거시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아무리 달걀을 꺼내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그래서 부끄러워 며칠째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동네에서 어리숙하고 바보 취급을 받는 한 총각을 불렀다. 얘, 너 소문을 내지 않고 내 그곳 속에 들어간 달걀을 꺼내줄 수 있니? 꺼내주면 뭐 해줄 건데? 만약 달걀을 꺼내주면 너에게 내 몸을 한번 맡길게. 그 말 참말이지? 참말이지 않고 언제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그럼 좋아. 어서 두 다리를 벌려봐. 바보 총각은 그녀의 그곳에 대고 쥐쥐쥐쥐 하고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병아리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나오는 것이었다. 따뜻한 그 속에서 달걀이 벌써 병아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구먼. 할 일을 다 마친 총각이 약속받은 대로 처녀를 덥석 끌어안았다. 그러자 처녀가 총각을 밀치며 말했다. 그만둬. 너 같은 바보하고 하는 건 싫어. 이에 화가 난 바보 총각이 소리쳤다. 삑! 독수리야, 독수리. 그 말을 하자마자 놀란 병아리가 다시 처녀의 그곳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가 버렸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촌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새 신랑이 되었는데 이웃의 해악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신랑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장가간 후에 너의 처가에서 내가 고자라는 소문이 났으니 어찌 억울스럽지 않는가? 후일에 장인이 한번 보자고 하면 곧 그것을 꺼내 세워가지고 보여서 그 의심을 풀어야 하네. 그러자 신랑이 말하길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소. 그 이웃 사람이 이번에는 장인을 만나 말했다. 영감님 사위는 퉁소를 잘 부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듣자고 하면 꼭 들려줄 터이니 후일에 한번 청하여 반드시 한번 보자 라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인은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 재주가 있다며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이웃 사람 몇몇과 점심을 같이 한 후에 말했다. 내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다 같이 들어봅시다. 하여 장인이 사위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위에게 말했다. 자, 한번 보자. 그러자 사위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고는 바지를 벗고 물건을 꺼내서는 사람들에게 크게 보여주었다. 내 비록 크기는 좀 작지만 고자는 아니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크게 놀랐고 장인은 무안해하여 말하길 아이고, 무색하고 무색하다. 하니 사위가 말하기를 아니, 붉으면서 검은 빛깔이 있는데 어찌 무색하다 하십니까? 이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말하길 그런데 내 거보다 조금 작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여색을 밝히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아내와 첩도 모자라 여종까지 좋아하여 집안 사람 몰래 여종과 은밀히 즐기고 있었다. 하루는 무슨 일로 여종의 남편을 불러 이르는데 떡새야,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어른. 저 건너마을 김대감 댁에 심부름 좀 다녀오너라. 그리고 그동안 네가 집안일을 많이 했으니 가는 김에 하룻밤 자고 읍내 구경도 하고 좀 쉬다 오너라. 내 여비는 넉넉히 챙겨주마. 네, 주인어른 감사합니다. 하지만 떡새는 주인의 시커먼 속내를 다 알고 있었다. 갑자기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하룻밤 잠까지 자고 오라니 아무래도 수상하구만. 그리하여 떡새는 다른 사람을 대신 심부름 보내고 그날 밤 부인 대신 자신이 방에 들어가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이미 종이 출발한 줄 알고 아무 거리낌 없이 여종의 방에 들어갔다. 욕정이 일어난 선비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요 이쁜 것 그동안 내 참느라 고생 많았네. 선비는 한 손으로 이불을 걷고 종의 두 다리를 들어올린 뒤 허리를 꽉 끌어안는데 그런데 조개 대신 웬 도깨비 방망이가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놀란 선비가 불을 밝히고 나니
이 모든 게 떡새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선비는 뭐라 둘러댈 말이 없어 오히려 떡새에게 호통을 치며 야 이놈 떡새야, 종놈의 물건이 어떻게 그렇게 양반보다 크고 굵단 말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자 떡새가 아니, 뭐라고요? 소인의 물건이 크고 작은 것을 양반이 알아 무엇합니까요? 별걸 다 간섭하십니다. 하니 당황한 선비는 다시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마누라가 말하길 니놈의 물건이 내 것보다 크다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여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내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 드디어 첫날 밤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아이고 참 이걸 뭐 어찌해야 한다냐. 그러자 참다 못한 신부가 신랑을 이끌어 자신의 은밀한 그곳에 사내의 그것을 집어넣었다. 바로 그 순간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뒤로 몸을 뺐다. 그리고는 옷가지를 챙겨들고 잽싸게 도망쳐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자기 집 근처에 나타나서 이웃집 할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할머니, 이 집 색시가 아랫배를 찔려 구멍이 난 모양인데 혹시 아직 살아있나요?